네, 이렇게 주식시장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지만 민생 경기는 아직입니다. 그만큼 새 정부의 정책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. 위기의 현장 목소리 오늘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황영규 기자가 만났습니다. 10년 좀 넘었어요. 직장생활을 하고 하다가 올해로 노래방 영업 10년. 올해 매출이 최악입니다. 저녁에도 방 6개가 텅 빌 때가 부지기수입니다. 공치는 경우가 많아요.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. 임대료 400만 원, 수도, 전기 등 공과금 50만 원, 저작권료 등 각종 유지비 100만 원, 고정비 최소 550만 원이지만 월 매출은 500만 원도 턱걸이. 코로나 긴급대출 1억 원 중 2천만 원을 못 갚았는데 9천만 원을 더 빌려야 했습니다. 대출 부담이 얼마나 되세요? 대출금은 한 200 이상 나갑니다. 가게 문을 열수록 빚이 는다는 얘기. 특정 한두 업종의 문제가 아닙니다. 하루 동안 만난 소상공인 7명 모두 빚을 입에 올렸습니다. 대출이 많으니까 이자 내기가 버겁거든요. 그럴 때보다 더 힘들고 물건값도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빚이 좀 생겼죠. 장사가 안 된다. 매출이 줄었다는 수준은 한가하게 들릴 정도입니다. 빚만 남았다. 빚 갚기를 포기했다. 이런 얘기가 전보다 훨씬 잦아졌습니다. 국내은행의 개인 사업자 연체율.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에도 0.2%대였는데 올해 3월엔 0.7%대. 경고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. 새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 탕감을 공약했습니다. 일명 배드뱅크 모델. 은행빚 1억 원을 못 갚는 소상공인을 예로 들면 빚 떠안는 전담기관을 정부가 세우고 가령 5천만 원을 주고 은행에서 채권을 사옵니다. 못 받은 5천만 원은 은행 손실, 남은 5천만 원만 장기 상환하는 식입니다.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이 자영업자와 국민들을 지원을 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다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. 3년 전 배드뱅크로 출범한 캠코의 새출발 기금 누적 이용자가 12만 명을 넘었습니다. 이 기금을 확대하거나 유사 기금을 추가할 걸로 보이는데 빚 갚은 사람만 손해란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열심히 꼬박꼬박 내는 사람한테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배드뱅크 예산은 2차 추경에 반영될 전망입니다. KBS 뉴스 황형규입니다.